우리가 만든 현실, 우리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매번 같은 감정에 휘둘릴까? 왜 내 인생은 좀처럼 바뀌지 않을까? 닥터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같은 경험만 반복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봅니다. 내가 생각을 바꾼다면 어떤 인생이 가능해질까?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답하는 여정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는 시간, 올드굿띵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파트 1: 뇌와 감정의 회로를 다시 쓰는 법. 사람은 매일 평균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90%는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즉,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익숙한 생각이 뇌의 구조를 반복적으로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감정과 사고가 만나 전기적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이 신경회로로 굳어지며 나라는 성격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신경가소성, 영어로는 뉴로플라스티시티, 즉 뇌는 다시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늘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던 사람은 실패에 대한 감정 회로가 뇌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기회 앞에서도 주저하고 스스로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 준비를 하던 직장인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다가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해. 이 말은 겉보기에 의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나는 실수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 긴장과 두려움을 유발하고 하루 종일 자신을 옥죄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또 어떤 이는 연인과의 갈등 후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나는 늘 상대를 실망시켜. 결국 나랑은 잘 안 돼. 이 생각이 반복되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해석하고 혼자 상처받으며 관계를 자꾸 스스로 어렵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조금은 우픈 이야기를 하나 해보죠. 어느 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길마다 지하철역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를 한숨 섞인 표정으로 외치곤 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한숨을 쉬며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데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총각, 어디 아파요? 아님 빚이라도 지셨어요? 순간 그는 웃음을 터뜨렸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작은 미소라도 짓고 출근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상사와의 관계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표정, 태도, 그리고 그 안에 깃든 감정이 우리의 현실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하루 10분씩 나는 할 수 있다는 감정을 이미지화하고 그 감정 상태에 머무는 연습을 반복하면 뇌는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 자신답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수하더라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뇌를 재설계하는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실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회로에서 벗어나 나는 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감정을 스스로에게 심어줍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뇌는 과거의 감정보다 새로운 감정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뇌를 다시 쓰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파트 2. 끌어당김은 생각이 아닌 느낌으로 온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떠올릴 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진짜 현실을 바꾸는 건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속엔 나는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힘들어라는 감정을 느낀다면 뇌는 그 감정에 반응해 결핍의 현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아직 가진 것이 없어도 이미 풍요로운 감정 상태에 머무는 연습을 한다면 뇌는 그 감정에 맞는 현실을 향해 행동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고 가진 것 없는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주말마다 소에게 복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5,000원짜리 복권을 하나 집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걸로 인생 한 번 역전했으면 뭐 어차피 꽝이겠지. 그 말을 들은 편의점 직원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마음부터 꽝이시네요. 순간 민수는 멋쩍게 웃으며 대꾸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진짜 항상 뭔가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잖아. 그날 밤 민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한 강연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닥터 조 디스펜자의 강의였습니다. 생각은 전기 신호고 감정은 자기장입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방출하느냐가 인생을 끌어당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 복권을 사기 전에 이렇게 속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풍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손님을 맞을 때도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마음속으로는 감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현실은 단번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보다 자주 웃게 되었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피로가 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르바이트 가게로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한 번 본 적 있던 중년 남성입니다. 그는 조용히 민수에게 말을 겁니다. 학생, 혹시 마케팅에 관심이 있나? 지난번에 손님 응대하는 모습 보고 우리 팀에서 사람 하나 찾고 있어서. 그렇게 민수는 정규직 제안을 받았고, 몇 달 후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며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복권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바뀌었더니 진짜 복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핵심.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대로 현실은 만들어집니다. 감정은 현실을 설계하는 설계도입니다. 불안으로 채워진 삶은 불안한 현실을, 감사로 채운 삶은 풍요로운 현실을 부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감정을 어떻게 유지하고 몸에 각인시키는지를 명상의 흐름 속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3. 오늘의 나를 새롭게 쓰는 명상. 이제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준비해 주세요.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무대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들숨에는 생명과 가능성이, 날숨에는 피로와 긴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 봅니다. 당신은 새벽의 숲속에 있습니다. 풀잎 사이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이슬 맺힌 공기가 당신의 뺨을 스칩니다. 당신은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걷습니다. 발밑에는 부드러운 낙엽이, 위로는 따스한 햇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나무 사이 작은 연못이 보입니다. 그곳에 다가가 당신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여전히 빛나는 눈동자, 많은 것을 이겨낸 흔적이 담긴 얼굴. 이제 말합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친절하기로 합니다. 다시 심호흡합니다. 들숨, 그리고 날숨. 이제 머릿속에 오늘 하루를 그려봅니다. 당신이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 따뜻한 저녁 식사, 그리고 평화로운 밤. 그 장면들을 마음속으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반복합니다. 나는 이미 감사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으며 나도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봅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낸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당신의 현실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나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명상은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잊었을 때, 당신이 지쳤을 때, 이 감정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마음이 바뀌면 현실도 바뀝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반복이 어떻게 현실을 재구성하는지, 뇌 속 회로의 변화와 자기 최면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4. 자기 최면과 반복의 힘. 반복은 마법입니다. 과학이 증명합니다. 우리 뇌는 반복된 신호에 따라 신경 회로를 재구성합니다. 하지만 자기 최면은 단순한 암기나 반복이 아닙니다. 그건 뇌가 지금 여기에서 현실로 착각할 정도로 생생한 감정을 함께 불러오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루틴을 해본 적 있나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피곤하네. 거울을 보며 또 일하러 가야 해. 출근길에 어차피 오늘도 똑같겠지. 이 모든 것이 자기 최면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최면이죠. 그렇다면 이걸 의식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진.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너 진짜 멋질 거야. 모든 일이 너를 위해 움직일 거야. 처음엔 좀 웃기고 민망했지만 2주, 3주 어느새 그 말이 입에 붙고 신기하게도 동료들이 그녀에게 요즘 무슨 일 있어? 되게 편안해 보여.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기 최면은 믿음의 조각을 모아 현실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거대한 기적을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5분 매일 같은 시간에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만든 감정의 결과를 살아갑니다. 이 두 문장만 반복해 보세요. 감정이 말을 따라오고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현실을 재구성합니다. 파트 5. 현실을 바꾸는 감정 훈련의 지속성. 변화는 멋진 불꽃처럼 타오르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아주 조용하고 사소한 반복의 힘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당신은 베란다에 작은 식물을 물 주듯 매일 아침 감정을 키우기 위해 물을 줍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잎이 반짝이고 한 달 후 새싹이 올라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동욱. 그는 연애에 있어 늘 상처를 받는 편이었습니다. 난 늘 버려져. 라는 믿음이 무의식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어느 날부터 이 믿음을 바꾸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기 전 휴대폰 메모장에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넌 진짜 멋졌어. 3개월 후 그는 이런 글을 씁니다. 이상하다. 아무도 날 버리지 않았는데 나는 늘 스스로를 버리듯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 이후 그는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좀 더 당당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훈련하는 건 습관을 만드는 일이자 마음을 돌보는 연습입니다. 감정은 언젠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언젠가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의 감정을 선택하는 연습을 멈추지 마세요. 그 감정이 곧 당신이 살아갈 인생의 방향이 될 테니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감정 선택이 건강과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몸과 마음과 뇌 연결 구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현실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뇌는 새로운 회로를 형성했고 당신의 감정은 조금 더 따뜻해졌을 것입니다. 닥터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영상이 끝나더라도 당신이 선택한 감정, 믿음, 반복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현실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깨우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작은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연습해 볼 수 있는 확언의 비밀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내 안의 잠재력은 언제쯤 터져 나올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확언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고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확언의 놀라운 비밀 5가지 함께 알아볼까요? 확언은 현재형으로 말하세요. 잠재의식은 시제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보다는 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어라고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확언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해질 거야. 대신 나는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현재형 확언은 잠재의식에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감정을 실어 확언하세요. 확언은 단순히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나는 행복해라고 말할 때 정말로 행복한 감정을 느껴보세요. 기쁨,
감사,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확언에 담으면 그 효과는 훨씬 강력해집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여러분의 감정을 원하는 현실에 맞춰 진동시키는 거예요. 감정이 실린 확언은 잠재의식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소망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합니다. 구체적인 확언을 하세요. 나는 성공할 거야와 같이 추상적인 확언보다는 나는 3개월 안에 땡땡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거야 와 같이 구체적인 확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모습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마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듯이 잠재의식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확언은 여러분의 집중력을 높여주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를 강화시켜줍니다. 나만의 확언을 만드세요. 다른 사람의 확언을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만의 확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꿈, 소망을 담아 진심으로 와닿는 문장을 만드세요. 마치 맞춤옷을 입듯이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확언을 통해 잠재의식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거예요. 나만의 확언은 여러분의 개성을 반영하고 내면의 힘을 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꾸준히 반복하세요. 확언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한두 번으로는 싹이 트지 않지만 꾸준히 물을 주고 가꾸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혹은 생각날 때마다 확언을 반복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는 명상 중에 확언을 통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꾸준한 반복은 확언을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마법을 일으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깨워줄 확언의 비밀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감정을 실어 구체적으로 나만의 확언을 만들고 꾸준히 반복하는 것. 이 5가지 비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확언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의 감정 중 가장 감사했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이 내일의 삶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올드굿띵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믿음과 감정으로 걸어가세요.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